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이랑 EU랑 뭐 무역 쪽에서 이제 다시 뭐 중국에 이어서 무역 전쟁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지금 EU를 겨냥하고 있고 뭐 일본도 겨냥하고 있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느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관세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 영향력을 일단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삼성전자나 뭐 철강주는 이미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이쪽에 뭐 가능성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메모장을 하나 꺼내 볼까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일단 뭐 확정된 건 요거죠. 미국 그 상무부 뭐 무역대표부 이쪽에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 456% 관세 폭탄을 매겼죠. 근데 이게 그냥 철강을 다 매긴다가 아니고 베트남을 거쳐서 수출되는 철강 제품의 철강의 제한이다.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랑은 전에 아예 한국은 제외해줄게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베트남을 거쳐서 가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과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이나 뭐 다른 뭐 우리나라로부터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베트남으로 갔다가 우회 수출을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또 공격을 받게 됐다. 뭐 요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이건데 제가 볼 땐 요것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EU하고 베트남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EU를 건드리는 것과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과 이게 양쪽이 다 걸쳐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땐 요것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들어만 보세요. 그래서 뭐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죠. 베트남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이용하고 있다. 가장 나쁜 착취자라는 단어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나쁜 착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애초에 베트남의 뭐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죠. 그래서 지난해 뭐 살펴보니까 베트남의 2018년 대미 무역흑자는 무역흑자가 39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1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30% 정도 증가. 엄청난 증가죠. 30%면은. 그죠? 작년보다 30% 증가했다는 엄청난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회 수출을 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도 나오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본인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은 이 철강주 같은 경우 뭐 제한적일 것이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는 직접 하면은 그렇게 뭐 관세 폭탄을 안 맞는데 뭐 굳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을 거쳐서 우회 수출을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EU랑 동남아 국가랑 FTA 체결이 두 번째예요. 싱가폴. 첫 번째는 싱가폴. 제가 아는 한으로는 싱가폴이 첫 번째고 이번에 두 번째. 이게 협상이 9년 협상의 결과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당연히 뭐 쉽게 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호 99% 관세
철폐가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관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EU에서 베트남으로 보낸다,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FTA 발효 후에 65% 즉각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점진적 철폐, 요렇게 보시면 되고, 뭐 반대로 이제 베트남에서 EU가 있겠죠. 베트남에서 EU 같은 경우는 FTA 발효 후에 71%가 즉각 발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양쪽 뭐 무역 규모를 보니까 연간 무역 규모가 50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해요. 500억 유로. 그러면은 뭐 65조에서 66조 사이 되겠죠. 65조 한 7천억 정도 되겠는데요. 65조 7천에서 8천억 사이 정도, 환율에 따라서 요 정도 될 것 같고, 서비스 쪽도 뭐 4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하고, 뭐 그리고 FTA 저렇게 되면은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뭐 EU에서는 뭐 자동차나 뭐 기계나 이런 쪽을 뭐 주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베트남에서 의류나 농산물 쪽을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인데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별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요 최근에 요 반등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 실어서 돌파 시도했지만 거래량 줄면서 조정받은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철강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본인들도 별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저쪽이 뭐 철강이 우리가 이제 우회 수출하는 주력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미국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으면 되겠다,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딱.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극만 안 하면은 괜찮다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삼성전자 이게 뭔 삼성전자입니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이 저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꾸준히 언급드린 게, 중국에 공장 짓는 거 저는 싫다. 중국 같은 경우는 허구한 날 지들이 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소국이라고 하잖아요. 지들은 대국이고 뭐 한국은 소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국이 대국한테 감히 까불어? 니들은 알아서 기여해야 돼.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롯데 나가 이러고, 롯데는 그래서 중국에서 나가서 미국에 공장 짓고 트럼프한테 백악관 초청받아서 40분 동안 담화 나누고 뭐 난리 났죠. 롯데가 뭐 미국에 그렇지 않아도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 건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아예 그냥 롯데가 대놓고 철퇴를 맞았잖아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나 이런 스마트폰 쪽도 마찬가지고, 겸사겸사죠. 본인들 화웨이랑 뭐 샤오미랑 뭐 오포나 뭐 이런 쪽을 키워야 되니까, 본인들 기업 키워야 되니까 삼성전자 때리기도 뭐 잘 됐고, 이런 식이 나온 건데, 이 기업들이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 쪽으로 가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베트남 가서 공장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택만 붙여갖고 이제 우회 수출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미국이 화를 내는 거고,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관세가 뭐 심각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관세를 매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베트남이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나 막 이런 식으로 관세를 뭐 떠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기지를 옮긴 삼성이나 뭐 LG나 등등등등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뭐 섬유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섬유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 베트남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부담이 되는 정도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어디까지 심화가 될지 심각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트럼프는 말이나 뭐 이런 거는 원래 독하게 한 다음에 그냥 본인들이 얻을 거 얻으면은 오케이, 너는 우리 우방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 베트남이 우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뭐 친근한 국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속으로는 항상 칼을 갈고 있겠지만, 어찌됐건 어느 선에서 해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과 베트남이 중국하고도 이제 우회 수출 연결이 되고, EU랑 FTA 한 거,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심기를 두 가지가 같이 거슬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트남 쪽에 되면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 대표적으로 하는 게 애플이잖아요. 요건 알고 계시죠? 애플이잖아요. 그래도 애플이 좀 타격을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뭐 애플 제품은 좀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노이즈가 나면은 이게 살아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아예 기존에 좋았던 이미지만큼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은 얘네는 자국 제품들인 이제 화웨이나 이런 쪽을 더욱더 애국심을 실어서 더 중국 안에서는, 해외에서는 팔리지 않더라도 중국 내수에서는 화웨이를 더 살리자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굳이 여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슬금슬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나가고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삼성은 인도로도 이동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인도를 공략하면 진짜 최고 좋은데 여기가 공략하기가 워낙 어려운 시장이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시장도 공략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가 베트남이 저렇게 때려 맞으면은 제가 볼 땐 섬유 쪽하고 섬유의복 이쪽하고 이제 IT 쪽도 뭐 관련이 있고, 이런 관련 업체들 있죠. 철강은 뭐 이미 얘기 나왔고, 이런 쪽들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을 좀 많이 해 있다 보니까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약간의 신경 쓰이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근데 이게 얼만큼 강하게 트럼프가 푸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업종들이 연관이 될 수는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일본에서 공격을 받는 게 있죠. 소재 쪽 공격을 받는데 단기적으로 요 공격 받는 정도면은 장기화만 아니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재고 소진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국내 소재 기업들의 이제 조금 더 약진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일본이랑 요 소재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길게 가지는 뭐 않을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요럴 경우에 무조건 생각은 해놔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 생각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8월을 넘어가서 뭐 9월 가을까지 간다, 이런 식이 되면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또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일본 업체들도 곤란하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을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곤란해질 수는 있다. 지금 삼성 쪽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갤럭시 폴드 양산이 안 돼요. 그러면은 폴드 양산이 안 되고 지금 그 삼성이 뒤에서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뭐 파운드리 쪽에 잘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주를 받아놨는데 EUV 공정 이거 다 해놨는데 이거 양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일본에서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뭐 제외시켜서 이제 지연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뭐 90일 유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양산을 못 한다, 뭐 생산을 못 한다, 수출을 뭐 일본이 수출을 아예 안 한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좀 귀찮은 절차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지장을 줄 수는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그래서 저런 소재나 이런 부분을 꽉 잡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라고 뭐 항상 이제 뭐 우려감을 기존부터 뭐 갖고는 있었지만, 쉽게 저 기술력을 따라잡기 못하기 때문에 뭐 일본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잡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국내 국산화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되는데, 일본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 쪽에 대해서 공격이 강하게 푸시가 들어온다, 베트남 쪽에서 매우 강한 푸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다. 근데 뭐 전 IT 제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T나 섬유 뭐 이런 쪽에 뭐 건드리지 않으면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 철강 정도에서 마무리되면은 깔끔합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타격은 없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기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우회 수출 이런 얘기 중심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EU랑 싸우면서 베트남을 그냥 같이 건드린 요 영향력도 절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가 우선이냐라고 하면 중국이 우선이겠지만 당연히 이 영향력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주가는 뭐 어떤가요? 삼성전자 오늘 보면은 큰 흔들림까지는 없죠. 여기는 기존에도 언급드렸던 내려올 수 있는 구간 뭐 45,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정말 44,000원, 44,500원 이 구간까지 뭐 악재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물량을 늘리고 없는 분들은 사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고, LG전자가 조금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는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소식 알려드렸죠. 스마트폰을 국내 생산 안 한다. 이거 다 베트남으로 넘겼는데, 만약에 베트남의 IT 쪽으로 미국에서 IT 쪽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그러면은 지금 5G 쪽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그러네. 5G 쪽으로 해가지고 점유율을 지금 확장하는 시기인데, 미국 쪽은 그러면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다. LG가 지금 공략하는 부분에서 요거는 좀 피곤해질 수 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거나 하진 않았는데, 만약의 경우 베트남의 뭐 IT나 뭐 이런 첨단 뭐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서 말을 꺼내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그러면 당분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이 부분이 좀 해소되고 나서 보는 게 나을 수. 가뜩이나 아픈 손가락이 스마트폰 부분인데, 이거를 국산으로 안 하고 이제 다 베트남으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베트남이 규제를 받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또 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이야 뭐 그렇다 쳐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럼 타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한세실업이라든가 이런 뭐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봐드릴게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베트남의 공장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이 타격을 입으면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대신 이거는 그건 있죠. EU 쪽으로 해서 이제 FTA가 뭐 타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고, 미국에서 건드리면은 그 부분이 악재가 될 수 있고, 호재와 악재가 좀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에서는 의류나 농산품 이런 쪽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세실업이 뭐 워낙 뭐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베트남 진출해서 우호를 많이 다진 기업이니까 굉장히 돈독합니다. 그런 기업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섬유 기업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도 말씀드렸죠. 포스코도 그렇게 엄청 뭐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IT랑 철강은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섬유 쪽, 섬유 의류 뭐 이런 쪽 있죠. 이쪽 같은 경우가 뭐 특히나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대신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본인이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잘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우려감을 갖는 그 사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보유하신 분도 한 발 물러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 절반이라도 매도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추후에 다시 본다던가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고, 이게 확장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고 지금 요 정도에서 적당히 마무리된다. 지금 트럼프가 경고를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를 받은 다음에 베트남에서 우리 뭐 우회 수출 같은 거 이제 뭐 우리는 안 한다, 뭐 예를 들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다거나 해서 잘 적당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아름다운 타격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대처가 쉽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만 가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트럼프니까 최악의 경우도 하나 알고는 가자, 요런 취지에서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시황 영상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뭐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갖고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저렇게 때린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로 공략해야 되는 시장은 이제 베트남이랑 인도랑, 여기가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글로벌적으로 이쪽을 많이, 이쪽 시장을 지금 많이 노리고 있잖아요. 역시나 이쪽 두 국가를 노리는 게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조만간 잘하면은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으로 2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생기는 국가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댓글 다는 란이 있습니다. 터치해서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